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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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로 세상 읽기 진행을 맡은 사회적 기업 둘레 이사장 안수영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하는 오성욱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사 오박사 집현전 대제약 오승옥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주 좋아. 예, 이 앞에 저희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곡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사장님 올해 벚꽃 축제 여러 군데서 했지만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정읍 벚꽃 축제 벚꽃길은 좀 걸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그래봤죠. 어떤가요? 벚꽃이 아주 만개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연분홍빛도 나고 또 인파들도 많이 구경꾼들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아주 대성황리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인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죠. 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혹함과 황폐함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처절한 투쟁을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4월은 잔인한 달. 저희에게도 4월은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0416이라는 숫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달도 4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정읍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회째인데 지난 1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도 첫 방송이어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어리둥절하고 상황 많이 하셨을 텐데 비록 유튜브 방송이지만 아무튼 방송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방송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경직되고 또 자연스럽지 못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도전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퀄리티 질은 조금씩 나아지라고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사발통문 시즌3 문화로 세상 읽기 두 번째 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뉴스와 정보, 오늘은 정읍 시민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에서는 저소득층, 유소년, 또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삶,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인당 매월 85,000원씩 10개월 정도 지원을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삶,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인당 매월 85,000원씩 10개월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12개월로 2달을 늘렸고 1인당 10,000원이 증가해서 95,000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총 4,135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올해는 5,470명이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정읍시 체육진흥사업소 539-524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다음은 결혼을 막 한 또는 결혼 계획인 신혼부부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네. 무주택,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10년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10년 동안 기본 6년이고요. 한 자녀 출산 시에 8년,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 10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죠. 이 이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이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혼인을 한 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고요. 신청 장소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해주시면 되고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빨리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5년이 아니라 한 10년, 20년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는 거죠? 예, 앞서 벚꽃 엔딩 노래도 듣고 저도 한 구절 읊어봤는데 정읍시 대표 봄 축제인 정읍 벚꽃 축제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5만 명 이상이 벚꽃 축제 기간에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이전에 2018년, 19년, 이제 20년부터 22년까지는 안 열렸는데 2018년에 5만 3천 명, 2019년에 11만 명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네, 그동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또 축제도 못했고 또 읍질했던 시민들이 이제 올해는 많이들 오셨군요. 굉장합니다. 방문객 25만 명. 네. 야, 대단합니다. 우리 오 박사께서는 광학학 박사이신데 이렇게 방문객이 많은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이 꽃 자연 경관과 관련된 축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씨입니다. 날씨. 그 중에 기온이라든지 비가 올지 안 올지, 날씨가 푸근할지, 온도가 갑자기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래서 경관 축제, 꽃과 관련된 축제는 날씨가 가장 중요한 환경인데요. 특히 꽃은 개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정읍 벚꽃 축제 이 기간이 딱 벚꽃이 개화하고 한참 피는 시기와 맞물려서 꽃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에 축제를 했던 것이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 3년여 만에 벚꽃 축제가 열리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겼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체험 부스도 열고 이러저러한 공연들도 많이 이렇게 함께 그 행사장 안에 집중을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 언론 매체 또 SNS 활용 등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보복 소비라고 하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그 소비자들 또 고객들 시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다 보니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고 국내 축제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행 심리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점 등이 이번 벚꽃 축제가 이렇게 흥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광학 박사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벚꽃 축제에서는 열기구도 등장을 했어요. 정읍에서 저는 최초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대 행사로 27개 읍면동 농악단들 경연대도 있었고 또 정읍 예총의 다양한 산하의 단체들 협회들이 정읍 예술제들의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하기도 했고요. 또 LED 경관 조명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 6만 명이 왔다 가다 보니 세암로, 중앙로를 비롯해서 그 방문객들이 인근 업소에서 밥도 먹고 또 음주도 즐기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업소들은 재료가 동이 나고 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축제 개막식에서도 상황리에 그렇게 공연이 열렸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 위주이긴 하지만 김태연 또 지역의 방서희 또 문희
가수들을 비롯해서 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주 가수 조연비님 이런 분들도 함께 이렇게 무대를 좀 빛내주셨고요. 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송재영 명창, 또 비보이 크루들, 또 줄타기 명인, 저희 둘레에서도 작년에 줄타기 공연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김대균 명인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눈과 귀를 좀 사로잡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벚꽃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정읍의 문화 소식은 또 무엇이 있나요? 예, 조금 이따 이제 만나볼 건데요. 그 5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제56회 동학동민혁명 기념제가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만 황토현에 있는 동학동민혁명 기념 공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소식은 조금 이따 이 동학동민혁명 기념제를 준비하는 4명의 청년 기획자들로부터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요. 예, 어쨌든 저도 미리 기획안을 봤지만 첫 번째로 시도되는 전국적인 행사들이 좀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안수영이 만난 사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실무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네, 혹시 책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고요. 제59회 도서관 주간, 그러니까 59년째죠. 4월 12일부터 18일까지가 도서관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도서관 주간의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정읍시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이라는 주제로 작가 강연, 또 공연, 체험, 전시 이벤트 뭐 이런 것들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서관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상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를 주제로 정승익 작가의 강연이 있습니다. 또 코리안 아츠 플러스 앙상블이라는 팀을 모시고 관객과 함께 주고받는 소통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천재시인 유고 시인인데 박정만 시화전이 또 열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나만의 독서대 만들기, 세라믹 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향기로운 도서관 이벤트도 이 중앙도서관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태인 도서관에서도 독서 이벤트가 있죠? 예, 신태인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독서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 정보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서 지나간 연도의 잡지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이벤트들도 하고요. 또 누구나가 한 권쯤 품고 있을 각자의 인생책, 사람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유하는 당신의 인생책 전시회가 있고요. 네.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행사도 신태인에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 특화되어 있는 수성동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작가 곽재식님을 모시고 과학전도사라는 강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 좀 헷갈리시죠? 정읍 시립도서관 인터넷 누리집을 들어가시면 행사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읍 소식과 문화계 소식을 전해주신 오승욱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